안녕하세요. 인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8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시험장에 가시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경로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감독관이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을 전송해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에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 크기가 A4 용지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슬라이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안에 도형을 제작할 때에는 다른 스타일, 예를 들어서 그림자라든지 외곽선 같은 것들을 다른 걸로 적용했을 때는 감점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꼭 그 지시사항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도형과 하단의 로고를 삽입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림의 경우에는 지정된 경로에 가시게 되면 예제 그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경로를 잘 찾아서 정확한 파일을 삽입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바로 파일을 저장을 해두시는 게 안전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들어가셔서 파일의 이름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이라고 주시게 되면 저장했을 때 제일 꼭대기에 본인의 파일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구성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의 크기 A4 용지로 하시고요.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6장 마련해라 라고 되어 있죠. 크기를 맞추시려면 디자인 메뉴에 가셔서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사용자 지정에서 고르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의 크기는 사용자 지정에서 A4 용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나오면 용지가 살짝 달라진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홈으로 돌아오셔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6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 자,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도록 할 건데 반짝이 종이와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 중에서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과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도형을 자유롭게 넣어야 되니까 제목만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으로 선택할 거고요. 3, 4, 5번의 경우에는 텍스트나 표, 차트를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제목 및 내용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새 슬라이드, 3, 4, 5번은 제목 및 내용. 3번 슬라이드 만들어지고 똑같은 레이아웃을 계속 추가할 때 바로 이 반짝이 종이를 눌러주시게 되면 똑같은 레이아웃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짝, 반짝. 마지막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만 있는 친구를 골라줘야 되니까 다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눌러서 제목만 선택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6장이 완성됐고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제목과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 등을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2번과 6번 슬라이드에는 어떤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제목이 이렇게 목차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래쪽에는 사다리꼴, 그 위쪽에는 오각형이 얹어져 있군요. 왼쪽 하단에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눈에 띄네요. 그렇다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도형과 하단의 로고를 위치 추정하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메뉴는 보기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찾으실 수 있고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에 디자인을 씌우실 수가 있는데 슬라이드 막대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1번 딱지가 붙어 있는 이 친구가 바로 마스터, 왕 중의 왕, 킹 중의 킹, 마스터입니다. 자,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여기에다가 도형을 넣으면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은 도형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 도형이 갖고 있는 사다리꼴과 오각형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놓을 겁니다. 도형, 사다리꼴 도형을 찾아서 클릭 드래그해서 길게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친구는 제목을 살짝 가릴 정도의 위치에다 두시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이 친구 위에다가 다시 오각형을 얹어 볼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화살표 중에서 오각형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쭉 들어가시게 되면 오각형 모양이 쭉 들어갑니다. 다만 방향이 반대쪽이군요. 빙그르르 돌려주도록 할게요. 색깔을 보아하니 서로 다른 색이구나 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겠네요. 색상은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임의의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도형뿐만 아니라 로고도 집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의 경우에도 역시 ITQ라고 하는 방 안에 소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픽처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면 예제 이미지들이 쭉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로고 3번을 삽입하도록 하죠. 크기가 왼쪽 구석에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하셔서 가장자리에 동글동글한 바운딩 박스 보이시죠? 이렇게 조절점을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자, 위치를 확인했으니 다시 문제지로 올라가셔서 하단의 로고는 어디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배경을 투명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도형의 경우에는 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지시사항 맞춰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죠.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도형에 관련된 서식이 보입니다. 거기서 윤곽선이 없어요 라고 도형 선택하셔서 윤곽선이 없어요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의 경우에도 역시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서식이 뜹니다. 거기서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투명하게 지정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투명색을 설정하시면 될 텐데 누구를요? 요 연보라색을요 라고 콩 찍으시게 되면 보라색이 빠지면서 투명하게 그림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제목을 마무리 지어주도록 할까요? 제목이 들어가는 요 네모난 사각형 얘가 앞으로 튀어나왔으면 좋겠죠? 너는 이라고 상자 선택하셔서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서식이 뜬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맨 앞쪽으로 나와주렴이라고 하게 되면 제목이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친구는 상자 좀 올려서 도형의 가운데 배치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글꼴이나 크기,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으니 거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들 너는 이라고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설정을 해줄 겁니다. 글꼴은 쿨림, 크기 40, 색깔이 흰색이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 맞춤까지 해서 제목을 넣는다면 이렇게 도형의 가운데에 배치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이 끝났으면 나오시면 되는데 다만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그림이 보일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위쪽에 제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고 나오기 전에 첫 번째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렴이라고 V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깨끗하게 제목만 남게 됩니다. 자, 마스터는 닫고 나올까요?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슬라이드 6장 중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만 도형이 없는 게 보일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도형이 잘 보이고 있군요. 자, 그런데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작업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었죠? 슬라이드의 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각각의 슬라이드에 도형과 로고는 잘 들어가 있는데 슬라이드 번호가 눈에 보이지 않네요. 저희가 아까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라고 해서 도형과 그림을 넣었었는데 오른쪽 구석에 있는 이 친구 샵 표시되어 있는 친구가 슬라이드 번호이고요.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불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슬라이더 보기 닫기를 눌렀던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가 않는군요. 그렇다면 삽입 메뉴를 클릭하셔서 글자에 대한 이야기 텍스트 그룹에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의 번호에 관한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V체크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제목 슬라이드에다가는 표시하지 않아야 되니까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하고 V체크
해주고 몽땅 적용하세요 라고 하면 다른 슬라이드에는 번호들이 이렇게 붙지만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번호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전체 구성 60점짜리 였습니다.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표지 디자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형과 워드아트 그리고 그림을 삽입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가운데에는 커다란 제목하는 필요가 없어 보이죠? 너네들은 이라고 몽땅 다 넓게 선택하셔서 딜리트 지울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가셔서 사각형을 커다랗게 그려줄게요. 자, 그 도형을 그림으로 채워보도록 하죠.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도형에 대한 서식이 뜹니다. 거기서 도형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도형을 채워주겠다, 그림으로요 라고 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그림을 한번 가로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경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커피콩 그림 3번이 필요하니까 얘를요 라고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넣고 나서 보니 출력 형태에 있는 것과 콩의 위치가 좀 달라 보이네요. 크기를 좀 맞춰 보도록 할게요. 도형의 경우에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그리고 투명도를 50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서식이 떠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도형의 효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부드럽게 해주는 가장자리 몇 포인트? 5포인트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는 부드러워졌는데요. 투명도 50%라고 하는 건 메뉴 뒤에 없군요. 그렇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림의 서식으로 가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커다랗게 메뉴바가 뜰 겁니다. 거기에서 채워주는 거를 투명하게 50% 줄 거예요 라고 지정을 하시게 되면 살짝쿵 투명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림 서식을 더 이상은 손댈 거 아니니까 X로 닫아 놓을게요. 워드아트 집어넣겠습니다.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글자니까 텍스트 그룹에 있겠죠. 워드아트 가장 기본적인 친구를 선택하셔서 타이핑 하시면 돼요.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크기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이 친구는 보시고 적당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글꼴을 홈, 굴림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굴림. 굵게 할 겁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그림자는 쓸데없이 들어있네요. 없애주시게 되면 글꼴은 일단 맞춰졌는데 다시 서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얘를 변환시키겠습니다. 도형에 대한 스타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워드아트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거기에서 워드아트의 효과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맨 끝자락에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당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를 문제지와 비슷하게 출력 형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반사 효과의 경우에는 텍스트 효과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사도 역시 지시사항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옵셋이라고 정확하게 이름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림 넣어서 마무리 지을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경로는 이미 기억하고 있을 거고 로고 3번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끝자락에 있으니까 올려서 크기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경색에 연보라색 들어있는 걸 투명하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너는 이라고 선택하면 위쪽에 서식이 뜰 겁니다. 거기서 색깔을 바꿔주는 거겠죠. 자, 색상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투명하게 할 테야요. 어느 부분을요? 보라색 부분을요? 라고 클릭하셔서 투명하게 처리하게 되면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제작하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의 경우에 제목을 넣고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을 복사해서 반복적으로 배치하면 되겠죠. 제목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도형의 경우에는 그 도형에 선이 없음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색상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지만 선이 없음을 꼭 넣어주세요. 삽입의 도형 가셔서 적당한 도형을 하나 얹으시고요.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서식에서 도형의 윤곽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윤곽선 없음이라고 지정하시면 되겠죠. 다시 삽입의 도형 가셔서 시각형 찾도록 할까요? 색상은 중요치 않습니다. 아무 색상이나 넣으셔도 되지만 윤곽선의 경우에는 꼭 없음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글자의 경우에는 도형 안에 들어있지 않죠? 그렇다면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글자 밖에다가 제작하시면 되겠네요. 삽입의 텍스트 상자.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의 도움을 받을까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내리면 복사가 될 거예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질질질 끌어서 밑에다가 배치, 끌어서 밑에다 배치. 글씨 쓰도록 하죠. 그 꼴에 대해서는 굴림의 24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너네들은 이라고 몽땅 블럭을 잡으셔서 홈으로 가시게 되면 글꼴 맞출 수 있습니다. 굴림의 크기는 24. 색깔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되어 있지 않은데 깜장색으로 보이는 친구들은 까맣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친구들은 하얗게 두시면 되겠죠.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글자에 보시면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색깔 다른 친구, 이 친구가 바로 하이퍼링크를 적용할 친구이고요. 슬라이드 5번과 연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글자들을 몽땅 다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연결을 할 거예요. 하이퍼링크. 어디다 연결할 건지 현재의 문서에다 연결할 거다. 몇 번으로 연결할 건지 슬라이드 5번과 연결할 거다 라고 위치 맞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파랗게 변하면서 밑줄이 챙겨지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림 넣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은 4번을 가지고 와라 라고 되어 있는데 4번에 보면 그림이 6장이나 들어있죠. 그 중에서 일부분은 잘라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너를 이라고 삽입 단추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서식 메뉴가 뜰 겁니다. 거기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자르기라고 하는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깜장색의 칼날이 생기죠. 난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선택이 끝났다 라고 빈 공간을 눌러서 확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도 완성이 됐네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와 동영상을 삽입하는 문제로군요. 제목 넣겠습니다. 먼저 타이핑이 끝난 다음에 글꼴과 크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영문자를 쭉 다 입력을 하시고 나서 글꼴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1 수준과 두 번째 2 수준이 서로 크기가 다르군요. 문단의 첫 번째 기호부터 맞춰주도록 할까요? 첫 번째 1 수준에 해당하는 친구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문단 앞쪽에 기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콩 찍으셔서 글머리 기호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입니다 라고 선택할 거고요. 두 번째에 있는 이 수준에 해당하는 친구는 수준을 한 수준 늘려주도록 할게요.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하면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그 상태에서 글머리 기호를 V체크 모양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렇게 글머리 기호를 먼저 맞춰주신 다음에 각각의 수준에 맞춰서 글꼴과 크기를 맞춰주면 되겠죠? 일단 모든 글자들은 굴림이니까 굴림이라고 하는 글꼴로 맞춰줄 거고요. 줄간격 역시 1.5라고 하는 건 동일하니까 그 친구들 동일한 거 먼저 맞춰주도록 할게요. 줄 간격은 1.5다. 1수준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4라고 했으니까 24에 굵게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2수준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0이라고 했고 굵지는 않군요. 자, 이렇게 해서 글자의 모양과 글머리 기호까지 맞춰줬는데요. 이렇게 한 세트를 잘 만들어주고 나서 복사해서 한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상자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한 세트가 더 만들어집니다. 글자 바꾸도록 할게요. 동영상을 집어 넣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미디어 중에서 동영상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는 똑같이 그림이 들어있는 피처 경로에 들어가시게 되면 동영상 마련되어 있으니 삽입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될 거고요. 동영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재생하는데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비디오를 넣고 나면 위쪽에 재생에 관련된 옵션이 뜹니다. 재생이라고 선택하셔서 자동으로 실행할 거고요. 반복적으로 재생할 겁니다 라고 하는 옵션까지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세 번째 슬라이드도 완성이 됐네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입니다. 표 슬라이드 역시 제목부터 입력을 시켜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표의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요 표 삽입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죠. 콩 찍으셔서 몇 줄에 몇 칸인지 세어보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같은 색깔 계열로 되어 있는 친구까지가 표입니다. 줄수로 따지자면 하나, 둘, 세 줄, 칸으로 따지자면 하나, 둘, 두 개의 칸입니다. 자, 행을 줄이라고 하고요. 3, 열을 칸이라고 합니다. 2, 2열, 3행. 확인 단추 누르면 표가 만들어질 텐데요. 표의 크기는 출력된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조절점에다 대고 위아래로 양옆으로 조절하셔서 왼쪽과 위쪽에 도형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타이핑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었으니 표에 대한 세부 조건부터 먼저 맞춰보도록 할까요? 표의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6번을 적용하겠습니다. 표를 선택하고 있으면 표 디자인 메뉴가 뜰 거고요. 거기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표 스타일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서 찾아주세요. 결과물을 보아하니 우리 건 알록달록한 느낌이 들고요. 결과물에서는 알록달록한 느낌이 없죠. 그건 표 작업에서 디자인의 스타일은 맞춰줬지만 맨 앞쪽에는 옵션 머리글행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줄무늬 행도 체크를 지워주면 모양이 똑같아질 겁니다. 글꼴도 맞춰서 표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을게요. 너그들이라고 몽땅 블럭을 잡으시고요. 홈에 가서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교두의 크기는 18.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위치도 가운데로 위아래로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일단 표에 대해서는 작성이 끝났는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앞쪽에 도형을 따로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되겠죠. 좌측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가장 비슷한 도형 선택하셔서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좌측의 도형의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으니 색상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 서식이 뜰 거고요. 도형에 채워주는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로 넣을 거니까 그라데이션 위쪽이 진한색, 아래쪽이 옅은색 선형 아래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드셔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내리시면 복사 반복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도형도 작성하시면 될 텐데 위쪽에 있는 도형은 두 개의 도형이 조합되어 있다 라고 하는군요. 네모난 도형이 있고 마른 목골 도형이 있으니까 네모를 먼저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 가셔서 직사각형 기다랗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다 얹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가셔서 마른 목골 찾아서 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색깔이 달라 보이니까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색깔에 대한 언급이 특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색깔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선에 대한 언급도 없으니까 선의 색깔도 바꿀 필요는 없겠네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서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다 놓으시면 도형이 완성됐으니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글꼴 크기 색깔도 맞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몽땅 다 쭉 드래그 하시고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추시면 되고
크기는 18인데 색깔이 하얗게 보이죠? 언급은 없지만 까맣게 출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글자 깜장색으로 바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죠. 제목을 넣겠습니다. 차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길쭉한 막대기 차트 삽입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차트의 종류는 일단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확인.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걸 기반으로 해서 요 아래쪽에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보일 텐데요. 저희는 요 판매량과 판매액에 대해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항목 3, 4번은 필요가 없습니다. 요 내용을 지우시더라도 그 칸은 남게 되니까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려면 모서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클릭해서 나는 판매까지만 범위가 필요해요 라고 범위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들어진 친구의 막대가 5개씩 그룹으로 뭉탱이 모여 있는 게 보일 텐데 결과물은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져서 배치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행과 열을 전환해서 따로따로 배치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뚝뚝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선 불만이 없고요. X표 표시 나와주시면 되겠죠. 차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글꼴이 굴림의 16 바깥쪽에 외곽선이 있어요 라고 되어 있군요. 차트를 선택하고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겠습니다. 홈에서 글꼴을 굴림 크기를 16이라고 동일하게 세팅을 해줄 거고요. 가장자리 테두리는 글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디자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하게 바꿔주는 게 디자인이라면 하나씩 하나씩 모양새를 바꿔주는 게 서식이에요. 테두리에 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형의 윤곽선이 까맣게 보이도록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에 대한 제목을 바꿔주도록 할까요? 자, 차트 제목 쪼로록 잡으셔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한 내용은 홈에 가서 작성을 하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모양새 세세하게 꾸미는 건 서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도형을 채울 때 흰색이라고 했으니 흰색, 도형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색깔 언급은 없지만 까맣게 보이네요. 도형에 그림자가 있어요. 오프셋 아래라고 했으니 도형 아래쪽에 그림자를 주도록 하면 제목이 끝났습니다.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란색,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적인 차트 영역이 여기 막대기들이 서 있는 요 동네가 그림 영역 되겠습니다. 공 찍으셔서 차트의 영역은 색깔이 채워줄 거예요. 노랑. 이름이 똑 떨어지게 노랑이 아닌 친구 황금색이라고 되어 있는 걸 속으면 안 돼요. 노랑이라고 하는 이름 같은 아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막대가 서 있는 지역 그림 영역 역시 채워줄 때 흰색으로 뿅 찍어주시게 되면 색상에 대한 언급이 끝났네요. 데이터 서식에 대해서도 찬찬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판매액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라고 했습니다. 판매량이 파란색이고요. 판매액이 빨간색인데 빨간색 부분은 너무 숫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군요. 이 친구를 이라고 따로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차트의 종류를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에서 판매액 너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꺾은 선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해주시고 문제에서 보면 그 친구를 보조축으로 따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으니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고 나오시면 문제가 얼추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값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의 판매량에 대해서만 이라고 했네요. 2019년도면 요 동네이고요. 판매량이라면 요 파란색 막대를 얘기하는 것 같죠. 파란색 막대를 한 번 선택하면 모든 파란 막대가 다 선택이 될 거고요. 다시 한 번 선택하면 그 중에서 요 막내둥이 끝자락에 있는 친구만 따로 선택이 돼요. 역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값을 표시해 주는 거 요걸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게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 값이 들어가는 게 보이네요. 지시되어 있는 친구들까지는 요만큼 표시를 했는데 그 이외에는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따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지나가는 쭉쭉 눈금선의 경우에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셔서 지우시고요. 아래쪽에 표 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추가를 해주도록 할까요? 자, 표를 선택하고 있으면 디자인에서 큼직큼직한 거 디자인할 수 있다고 했죠. 차트의 요소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범례 표시를 표함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파랑 막대가 뭡니다. 빨간색 선은 뭡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이 친구를 범례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포함되도록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이 친구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너는 이라고 따로 선택하셔서 지워주시면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선의 색깔이 좀 흐려 보이죠.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서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선의 모양새를 좀 바꿔주도록 할까요? 채우는 건 불만이 없고 선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실선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뿅 찍으시면 가장자리에 테두리 선 진하게 생긴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이쪽 계열도 선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채우기는 잠깐 접혀주렴 실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게 소수자리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에는 지금 소수자리가 보이질 않는군요. 그렇다면 표현하는 형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표시해 주는 거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숫자에 소수자리를 좀 한 자리 넣어 주도록 해주세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숫자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아래쪽에 있는 표도 마찬가지로 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채우기는 접으시고 테두리가 실선이에요 라고 맞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 이외에 도형에 대한 언급이 따로 있으니까 도형도 삽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이고요.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가시게 되면 화살표 모양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스타일에 대한 언급 그리고 글자의 모양에 대한 언급이 있지요. 꽁 찍으셔서 서식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이 보입니다. 미세 효과의 파란 강조 1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름 정확하게 일치하는 친구 찾으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글꼴에 대해서도 굴림의 18이라고 홈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달라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시고 맞춰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우선 아래쪽에 있는 요 표의 경우에는 소수자리를 넣었었는데 그 소수자리가 다 사라진 게 보이는군요. 표를 선택하고 계시면 표의 디자인이 보입니다. 데이터를 좀 편집을 해야 되겠군요. 데이터 편집이라고 가셔서 내가 입력시켜줬던 소수자리가 떨어져 나갔다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소수자리를 넣어줘야 될 텐데 여기를 엑셀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가셔서 데이터를 편집하시게 되면 사용자 지정을 따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엑셀 단추를 누르시고 거기에서 표현되는 이 친구들 소수자리를 보이도록 해주세요. 표시 형식 소수자리 늘림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뒤쪽에 펼쳐지는 거 확인이 되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파워포인트에 있는 차트도 소수자리가 보이게 되는군요. 자, 오케이 눌러서 가입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계열의 경우에도 0에서 369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246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서식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이 12인 건 맞지만 그 단위가 2로 되어 있군요. 얘를 3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 맞춰진 것 같죠? 마지막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도형뿐만 아니라 스마트 아트까지 같이 배치를 시켜야 되겠네요. 왼쪽에 있는 뭉텅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뭉텅이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효과까지도 적용을 하셔야 되겠군요.
작업하실 때에 도형인지 스마트 아트인지 구분을 좀 하셔서 제작을 하셔야 될 텐데, 반딱반딱하고 윤기 나는 친구들 보이나요? 자, 요런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 이용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그 이외에 납작한 친구들, 2D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도형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다, 나는 모두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싶으시다면 도형뿐만 아니라 스마트 아트도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 요 왼쪽 도형을 공략하는 게 좋겠죠. 한 친구를 완벽하게 작성하셔서 애니메이션 효과와 그리고 그룹으로 묶는 작업도 같이 해주시게 되면 점수를 더 확보하는 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십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넣고 도형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가셔서 제일 밑쪽에 깔아줘야 될 베이스 도형 하나를 만드시고요. 배경으로 깔려야 되니까 색깔이 너무 짙으면 곤란하겠죠. 옅은 색깔로 배치하겠습니다. 같은 도형을 복사하실 때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거고요. 선의 모양도 출력된 형태를 보시고 점선이면 점선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도형의 윤곽선에서 친구를 대시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곡차곡 도형을 얹도록 할게요. 같은 도형을 복사해서 컨트롤 드래그 하셔서 써먹으면 될 텐데, 빙그르르 돌려서 사용할 때와 반전시켜서 사용할 때는 글씨를 쓸 때 느낌이 달라요. 자, 이 친구를 빙그르르 돌려서 배치를 한 다음에 글씨를 쓴다 라고 하면 글씨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보일 거고요. 도형을 선택하셔서 위쪽에 서식 메뉴가 뜨면 이 친구를 개체 회전, 좌우 대칭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죠. 그런 상태에서 글씨를 쓰게 되면 글씨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빙그르르 뒤집어 줄 때도 있고요. 좌우로 반전시켜 주거나 상하로 반전시켜 주는 거 기능을 활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도형을 상하로 뒤집거나 이렇게 빙그르르 돌려서 제작을 한 경우에는 글씨가 뒤집어진다고 했죠. 자, 이럴 경우에는 글자를 따로 집어넣어서 얹어주시면 됩니다. 삽입의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빈 곳에다가 글씨를 쓰시고요. 그 상자를 그대로 도형에다가 얹으셔도 괜찮습니다. 각각의 도형은 여러분들께서 흑백의 문제지를 받으실지라도 각각 색깔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유추할 수 있으니까요. 색상들을 서로 다르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결되어 있는 선도 역시 도형으로 만듭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에 보시면 선들 보일 거고요. 꺾어져 있는 선들 중에서 한쪽에는 화살표가 있고 한쪽에는 없는 친구를 고르시면 되겠죠.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도형 가까이 가시게 되면 점이 보일 거예요.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붙여줄 거니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도착하는 도형 가까이 가시면 점 생기는 거 보이시죠? 도착 지점에 점에다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윤곽선을 조금 더 두껍게 색깔을 까맣게 칠해 주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글꼴이 도둠의 18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네들은 이라고 몽땅 잡으셔서 글꼴은 홈에 가서 얘기하면 되죠. 도둠의 크기는 18.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까맣게 보이니까 깜장색을 지정하시게 되면 도형에 대해서는 작성이 끝났고요. 스마트 아트를 삽입하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은 건 삽입, 스마트 아트를 넣을 거예요. 모양을 찬찬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찾으셔도 되고요.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프로세스 그룹에서 찾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3개의 아이템만 보이고 있죠. 결과물은 5개가 마련되어 있네요. 일단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추가해 주면 되겠죠. 이 친구의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확장해서 볼 수 있는 화살표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화살표를 뿅 찍으시게 되면 현재는 하나, 둘, 3개 뿐이 없는데 맨 막내동이 끝자락에다 대고 엔터키를 띵 치시면 하나 더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5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글씨 입력할게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에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각각의 도형에다가 크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일 끝자락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디자인이 선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색깔과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겠네요. 서로 알록달록해 보이니까 색 변경에 가셔서 아무 색깔이나 알록달록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타일 들어가시면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스타일은 3차원 경사와 3차원의 만화가 있습니다. 일단 3차원을 찾겠습니다. 3차원의 경사. 자, 이 느낌일까요? 글자의 크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은 도둠, 크기는 18. 글자의 색깔은 까매 보이죠? 깜장색으로 적용을 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도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스마트 아트를 넣을 거예요. 스마트 아트. 전체적으로 위아래에서 찬찬히 찾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네모난 친구 차근차근 들어가 있는 아이는 행렬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조절 단추를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알록달록한 거 색깔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3차원 효과 중에서 경사는 아까 적용했었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만화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그 꼴까지 맞춰주시게 되면 제작이 끝날 거예요. 도형과 스마트 아트의 제작이 끝났으면 각각을 그룹화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텐데요. 왼쪽에 1번이라고 오른쪽에 2번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첫 번째 애니메이션 효과와 두 번째 애니메이션 효과 번호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일단 왼쪽에 있는 친구들 너네들이라고 몽땅 선택하셔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도형들을 선택하고 있으면 서식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룹. 애니메이션 메뉴에 가시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추가 단추 누르셔서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 바운드라고 하는 효과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바운드 효과를 주게 되면 통통통 튀어와요. 첫 번째 작업이 끝났으면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친구들 이만큼이요 라고 한꺼번에 잡으셔서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서식이 뜬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나누기 가로 바깥쪽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애니메이션 효과 추가해 줄 건데요. 거기에 나누기 효과를 주겠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효과 옵션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슬라이드 쇼를 한번 진행을 하셔서 제대로 링크가 걸려 있는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슬라이드 쇼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씨 하이퍼링크 걸려있는 친구 손가락 나오죠. 콩 찍으시게 되면 5번 슬라이드로 이동이 될 거예요. 클릭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애니메이션 왼쪽부터 그 다음으로 오른쪽 열리죠. 이렇게 해서 적용이 제대로 됐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파일 잊지 말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8월달 A형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